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상황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지고 대통령실이 상당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거.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당의 대표 대행 또 윤핵관 의원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어제 상당히 긴 시간 자세하게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 질문 대답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내가 지지율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수사장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맥락 조금 더 한번具体 설명.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뭐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조금 뒤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갔고요. 제가 오늘이라고 해서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어제 출근길에 지지율의 하락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정수양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약간 언론에 조금 항변하는 듯한 그 태도도 보이는데 말이죠.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인사 문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 그러면은 글쎄요. 정말 언론 보도대로 대통령실이 지금 하고 있는지도 잘 의문이고 어쨌든 대통령의 답변에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요. 그러면 김상일 특보는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내재한 것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는 또 막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 생각이 장 소장님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언론 탓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냉정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탓, 언론 탓, 내 탓은 아니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게 사적 채용 논란 같은 경우도 증폭될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대통령실을 꾸릴 때 과거에 검찰에서 검사나 검찰총장으로 일하셨을 때 본인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을 대통령실의 요직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요직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인재를 폭넓게 쓰시는 것보다는 과거에 어떠한 인연에서 신뢰했던 사람들, 그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겠구나. 과거의 인연을 중시하는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지인 논란까지 나오니까 사적 채용 논란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커졌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지금 2달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더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귀 기울이셔가지고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시간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상일 전 특보는 아까 이야기하시려던 것까지 보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는 홍보나 이런 쪽의 문제가 굉장히 정무와 더불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약식 문답을 하잖아요. 기자분들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걸 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어젠다를 중심으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홍보 쪽에서 이걸 기획을 해줘야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거를 안 받아들인다. 그럼 좀 더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답을 하실 때 전부 다 본인이 답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조금 준비가 안 된 게 있다면 그거는 제가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서 뭐 확실한 정부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참모들과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오늘 세일즈를 하자. 예를 들어서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해서 뭐 이게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은 게 만약에 성과라면 그 부분을 어젠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뭐 그거를 막 설명을 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그거는 부처 다른 사람한테 좀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출근길 문답을 기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하는 홍보 파트라든가 대변인 파트의 어떤 기능이 지금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해서 끌고 나가는 정무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으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인사를 좀 바꾼다든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바꿔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비서실장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부터? 네,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께서 지금 정치 경험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경륜 있고 노련하게 이러한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대통령실을 컨트롤하고 대통령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초기에 비서실장이 돼야 하는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을 대통령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과연 능력이 있을까? 현재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을 보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바꾸면 안 돼. 이런 시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좀 적임자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해명이 대통령의 지지를 깎아먹고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바꿀 사람은 좀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김상일 전 특보가 이야기한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홍보수석 쪽이나 이런 데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표정만 보더라도 어떠한 상태라는 걸 다 알 텐데 네. 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이고 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직전에 합류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과 과연 속 깊은 터놓고 하는 어떤 소통이 가능한지 그래서 뭔가 지시가 내려와야 그다음에 준비가 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올라가는 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보와 정무에 좀 그 개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능을 좀 바꾸고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분야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또 에이스를 좀 더 찾아보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무 분야는 과연 여의도와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잘 하고 그것을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로 상승시켜 낼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더 권한을 더 대통령이 확 힘을 실어줘서 그렇죠. 지금의 홍보수석과 대변인이 열심히 하고 저는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출근길 질문대답도 준비해 주신 대로 제가 열심히 소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신하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그렇죠.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내밀고 예. 쓴소리도 하고 성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의 신뢰를 또 얻고 이게 선순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기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통령실과 수석실이 같은 층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격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통령과 수석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언젠가는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대통령 앞에서 누가 과연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올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그런 기사도 때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렇죠. 수석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석들의 고성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수석들의 고성이 나와서는 안 된다. 수석들이 반론을 계속 제기하면 대통령의 고성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뭐 정치인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고성을 지를 수는 없지만 계속 반론을 제기하면 저 외에 윗사람이 저한테 고성을 질러요. 그런 고성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대기 실장의 경우는 저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대기 실장 자체가 청와대에 근무를 벌써 4번 이상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를 아우르고 대통령을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2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정무수석이 좀 에이스가 와서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성혜영 위원, 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까? 최근에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 논란 비판이 한 절반을 차지했고 예. 나머지는 경제 문제, 뭐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의 반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비율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인사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박홍근 대표가 육상시라는 그 과거 중국의 십상시에 빗대서 그런 과격한 뉘앙스의 표현을 써가면서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 과거의 십상시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말이죠. 자,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와 인사 난맥, 경제 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 현재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지율 하락, 그리고 최근에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국무회의 자리에서 장관들에게 각별하게 당부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연관된 질문이 아까 나왔던 것이고요. 잠깐 영상이 나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사장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맥락 조금 더 한번 직접 설명.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뭐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장관들에게 저러한 당부를 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생각은 검찰총장 때부터도 나는 늘 똑같은 생각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부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성형 의원? 지금 당면한 네. 현안 문제들을 장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라. 네. 답변 나서라. 뭐 당장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장관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서라 이런 주문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 관련된 일종의 뭐 경험적 발언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특수부 검사로 유명했던 특수부에서 오래 몸담은 검사입니다. 검찰에 여러 조직이 있지만 뭐 특수, 공안, 강력, 인사, 기획 이 중에서 가장 언론과 접촉을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받는 조직이 특수부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효율적으로 몰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오래 활용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이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안 문제도 장관들이나 핵심 관계자들이 자꾸 뒤에 숨지 말고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려서 지침을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라 하는 이런 주문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하나 대통령이 당부한 게 있어요. 언론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발로 뛰어서 조금 더 아까 제가 대우조선해양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서 1제곱미터 안에 좁은 공간에 있는 그 노조원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대화를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 옆에 막 기자들이 가 있었던 거 말이죠. 물론 노조원도 그렇게 해서 우리 노조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은 그 좁은 공간 안에 있는데 밖에 장관이 가서 있고 그걸 이렇게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런 걸 꼭 보여야 하는지 정말 비공개에 가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잘 되면은 또 노조의 주요 간부들 다 모인 상태에서 자 요구 조건 한번 들어보고 제가 중재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좀 하고 그래서 나중에 노조원들이 우리 장관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양보를 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건데 조금 대통령께서 홍보 좀 열심히 해라고 하니까 좀 과시성 그러한 홍보 내용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제 북송 문제 때문에 지금 몇 주 동안 나라가 시끄럽지만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0시 이후부터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을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런 장관들에게 직접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라. 그런 차원의 스타 플레이어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 스타 플레이어 장관이라고 하면 어떤 장관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장관들이 떠오르세요? 스타 플레이는 없었고 네. 논란이 되는 장관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김용미 전 장관 이렇게 상당히 논란된 분들만 기억이 나네요. 그냥.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글쎄 장관은 아니지만 김황식 총리가 오랜 기간 하면서 상당히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잘했다라고 하는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책임 장관이라 그랬어요. 네. 총리에게 많은 전권을 주고 분야별로 복지사회 분야는 김근태 장관, 그다음에 법무나 이런 그 인권 분야는 천정배 장관, 그다음에 뭐 안보 분야는 뭐 정동영 장관 이렇게 책임 장관의 역할을 주고 끌어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이런 문제를 스타 플레이어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좋지만 여기에도 역시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홍보를 할 것이 아니죠. 그거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대통령께서 좀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이슈가 중요하다 그러면 국토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장관의 어떤 그 발표를 불러가지고 함께 뭐 그 자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스타 장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장관들이 각자 뛴다? 저는 그게 스타 장관이 나올까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우선순위만큼은 대통령께서 좀 정해주시고 그걸 지원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위임해주는,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발로 뛰는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요. 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재심 청구 시한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는 일단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언론에 미리 공개하지 않고 전국 각지를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만 말씀 한번 나눌게요. 왜 자꾸 말씀하세요? 위에 아무가 저기 강원도 춘천의 명소죠. 명동 뒷골목에 있는 닭갈비 골목을 찾은 것 같은데 김진태 강원지사의 모습도 잠깐 보였고 SNS에 아마 보셨죠? 김진태 강원지사가 홍삼액을 선물로 해드리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너무 건강해 보여서 저 홍삼액은 선물로 주지 말고 자기가 먹어야 됐다. 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랑은 지난번 공천 파동 때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불을 싸가지고 가면서 단식 농성, 철야 농성 할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가품, 은혜 가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진태 강원지사 입장에서는 그때가 절체절명의 고비였죠. 그렇죠. 일단 공천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네. 이른바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 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진심으로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 해서 사과하고 다시 논의해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고 승리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저 그림 보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참 위험스러운 일을 했구나. 그런 왜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의 표현이고 분석입니다만 윤핵관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저는 내몰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력의 핵심들이 좀 마뜩지 않아 하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이면 신상에 좀 위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는데 4년 임기가 있으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지방을 돌면서 자신의 영향력, 여론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번 당대표 선거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출마하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밀든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는데 본인이 당원들을 모집해 나가면서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일정을 보면 성명 의원이 지금까지 다니지 않은 곳을 이제 다 전국을 한번 돌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지금 뭐 안간 지역이 충청권이 예. 바로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예. 역시 수도권인 인천도 아직 들리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전국 돌고 서울에 들어오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 승부는 서울에서 예. 이제 어떤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 쇄신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저거는 당원권이 정지가 됐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는 대표 대행이 있고 네.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가 됐다는 거는 당원은 당원인데 당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권리만 정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당원으로서 활동이라는 것은 뭐 아니, 당원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세력을 모으는 듯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저는 근데 이게 언론에서 윤핵관의 지역을 돌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프레임이 씌워진다면 이건 이준석 대표가 빨리 피해야 되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전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과거에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어쨌든 그 잘 나갈 때 어젠다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보라고 한다면 다시 전장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만약에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사를 쓴다면 이런 기사를 피할 수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준석 대표가 강원도 춘천에 가서 아마 강원일보 측의 문의가 있어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아마 강원일보에서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윤리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했는데 기사에서 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하면서 강원일보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거기가 염동열, 김성태 당원권 3개월 정지에 이준석 억울한 것 없다. 이 기사를 링크를 한 것을 또 자신의 SNS에 올렸고요. 자,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 오늘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많은 의원들이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 뭔가 여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나가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어떤 대답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역에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도 다 포함해서 사실 오늘 토론회와는 상관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관계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여긴 뭐예요? 무슨 김장철도 아닌데. 김장 이런 여러 가지 조어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참 보면 참 진짜 너무해요. 에? 너무해요. 그런 얘기는. 그렇잖아요. 언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 요즘 행보에 내가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예. 제가 언급하면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그 지방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혹시 통화해보셨나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예전에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울산에서 회동할 때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또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와 통화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또 사실 통화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가까우면은 본인이 임시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윤핵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석재 소장님 지금 근거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의 분석입니다. 분석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